전일 미증시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한 3일간이죠. 13%가량 하락하면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빠졌는데요. 이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AI 거품에 대한 붕괴일지 건전한 조정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 2% 넘는 그린라이트 뿜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시죠. 소비자 신뢰 지수를 필두로 몇몇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보험만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면서 현재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케이스 실러의 주택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사실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커다란 반응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4월 기준의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이미 CPI, 5월 CPI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5월에 대한 PC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4월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2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유에 따라서 단기채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지금 이미 나온 어닝 중에 카니발의 어닝이 있는데요. 사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레저주들 중 아마 대장주라고 불릴 만큼 크루즈 중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어닝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4월 지표인인 만큼 지수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6만 달러 선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좀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유는 일본에 대한 여파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콕스에 사실 비트코인 14만 개 물량이 다음 달 시장에 풀린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ETF들에서 사실 자금 유출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코인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앉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는 58,89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6만 달러 선을 오가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마운트 폭스가 이번에 해킹으로 인해서 파산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자산을 어느 정도 복구한 이후 상환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모로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소식만 들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대로 팔리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에서의 생산 물량을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장을 2배로 증설하기 위해서 약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5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현재 공장 증설을 위해서 7조 원의 가량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꽤나 커다란 양의 수요가 있을 것을 증명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잉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의 인수 자금을 현금이 아닌 이 주식으로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품질 관리 사태를 겪게 되면서 스피릿 에어로 직접 인수를 통해서 비행기 관련한 품질 보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수를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원래는 현금 매수를 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말을 바꾸게 되면서 보잉이 자신들의 주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보잉 같은 경우 만약에 주식으로 스피릿 에어로를 매입하게 될 경우 자신의 주식과 보잉의 주식을 맞바꾸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의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이 희석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약 4%에 해당하는 주식 희석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안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위원회가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현재 반독점 이유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EU에서 고발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어저께 애플을 잠정 고발을 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하나의 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사실 팀스 번들로 인해서 경쟁을 방해하고 경쟁사 오피스 호환도 막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채팅 및 비디오 앱인 팀스를 오피스 제품과 패키지에 판매함으로써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고발이 되고 나서 과징금이 나오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 글로벌 매출액 가운데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4월부터 번들을 해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U 고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소식 나온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높은 과징금인 만큼 해당 뉴스플로우 계속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